주택가를 지나다니다 보면 누군가 버린 가구나 가전이 놓여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버려진 가구를 볼 때면 뭔가 마음이 좀 심란해집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 많이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아침 일찍 일을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거의 하루 종일 일하셨지만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희는 가게 뒤에 붙어 있는 작은 방에서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가난한 탓에 멀쩡한 가구 같은 건 하나도 없었고, 친척 언니들이 입다가 더 이상 못 입는 헌옷을 물려 입고 남이 쓰다 버린 가구나 가전을 주워와서 수리한 뒤 사용하곤 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면서 옷장을 하나 주워오셨어요. 흰색 옷장이었는데 딱 보기에도 새 것처럼 엄청 깨끗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이야 흰색 가구가 흔하고 친숙하지만 제가 어릴 때의 가구는 대부분 자개장 아니면 우드톤이어서 흰색 옷장은 비싼 편에 속했어요. 너무 멀쩡한 새 것이라 왜 버렸는지 이해가 안 갔고 잘 주워왔다고 모두 기뻐했죠. 새 옷장에 옷이랑 이불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집이 예뻐졌다고 좋아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깼는데 부엌에서 어떤 30대 여자가 저희 집 밥솥을 열고 밥을 솥째로 막 퍼먹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린 저는 누구신데 왜 우리 집 밥을 먹고 있냐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노려보더니 말없이 다시 허겁지겁 밥을 막 먹었고 저는 그 모습이 뭔가 기괴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이상해서 방으로 달려가서 부모님을 깨웠는데 깊게 잠드셨는지 두 분 다 반응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혼자 다시 부엌에 갔는데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엄마한테 어제 어떤 아줌마가 부엌에서 우리 밥을 솥째로 들고 먹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엄마는 밥솥에 밥도 그대로 있고 누가 들어온 흔적도 없다면서 제가 꿈을 꾼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의아하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피하려다 차를 전봇대에 박았고 다행히 팔뼈에 금이 가는 정도에 그쳤지만 차도 수리해야 하고 몸이 불편해서 한동안 일을 쉬셔야 했어요. 아빠가 일을 못 나가시니까 가게 일은 엄마 혼자 다 하셔야 했고 엄마는 무리해서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는데 엄마마저 쉬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힘들어하면서도 억지로 계속 일을 하셨죠. 그리고 며칠 뒤 밤에 자다가 깼는데 부모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서 가게로 나가는 불투명한 유리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리문에 사람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아빠? 엄마?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하시나 하고 불러봤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사라졌고 바쁘신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다시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빠는 한숨을 쉬고 있고 엄마는 울고 계셨어요. 엄마는 집세랑 물건 대금 치를 돈을 금고에 넣어놓고 저녁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가 버렸다고 우리 이제 어떡하냐면서 한탄하듯 우셨어요. 제가 조금 더 크고 나서야 그때 저녁에 자다 깨서 본 그림자가 부모님이 아니라 도둑이었고 제가 부르는 소리에 당황해서 도둑이 도망을 간 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만약 그 도둑이 어린아이 혼자 있다는 걸 알고 나쁜 마음이라도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 요즘이야 과학 수사가 발달되어 있고 곳곳에 CCTV가 많아서 범인이 금방 잡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CCTV도 없고 신고해봤자 잡기도 어려워서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할머니가 엄마랑 절에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절에서 스님이 집에 안 좋은 기운이 가득해 보인다고 하시면서 부적을 몇 장 써주셨는데 아빠가 뭔 부적이냐고 그런 거 다 쓸데없는 미신이라고 하셔서 그 부적을 붙이진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녁에 또다시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번엔 아빠가 계실 때여서 아빠가 도둑을 잡으려고 몸싸움 하다가 옷장 쪽으로 넘어지면서 옷장이 부서져 버렸어요. 도둑은 아빠가 넘어진 사이에 재빠르게 도망갔고
신고는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잡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서진 옷장은 어쩔 수 없이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일 없이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아빠가 친구분 보증을 서준 게 잘못되어서 집이 압류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엄마는 허리 아팠던 게 심해져서 입원하시게 됐어요. 집안이 진짜 풍비박산 나기 직전이 되니까 할머니가 절에 가서 그때 부적을 써주셨던 스님께 간곡하게 부탁해서 스님이 할머니랑 같이 집에 오셨는데 혹시 최근에 새로 물건 드렸거나 버린 거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주워왔다가 버린 옷장을 말씀드리니 스님께서 그게 문제인 것 같다고 그 옷장 어디에 버렸냐고 물어보셨고 옷장을 버렸던 장소에 갔는데 옷장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옷장이나 서랍장 같은 가구는 귀신들이 잘 숨어있는 장소라 함부로 주워오면 안 된다고 옷장이 부서지면서 저희 집으로 완전히 옮겨와 버린 귀신한테 새 옷장을 만들어주면 안 좋은 일이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실은 내색이셨지만 할머니의 성화로 버려진 목재들을 주워오셔서 작은 옷장을 하나 만들었고 원래 그 옷장이 버려져 있던 장소에 가져다 두셨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뒤 엄마는 건강을 회복하셨고 아빠의 보증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도 아빠는 종종 누군가 쓰다 버린 폐 가구나 가전을 주워오곤 하셨는데 그 문제로 엄마와 수시로 다투셨고 결국 두 분은 별거를 선택하셨어요. 지금도 아빠 집에 가면 고물상인지 집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주워온 가구와 가전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쌓여 있고 아빠는 사람이 일이 이렇게까지 안 풀려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다 건강까지 악화돼서 힘든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빠한테만 끝도 없이 불행한 일이 생기는 이유가 남이 버린 가구를 주워오는 행위를 계속해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그 일 이후로 더 이상 어떤 물건도 주워오지 않고 아빠와 별거 중인 엄마와 저에게는 더 이상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